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벌써 걸스 플래닛 7화 방송이네요. 같이. 무대 잘 봤고요. 이 노래 자체의 가창력, 그러니까 소화하기가 어려운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태연님의 원곡이 완전 그냥 더 아이돌 창법 그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하면 비교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잘하기도 어렵고, 약간 그래서 어려운 곡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 분 다 이 소위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톤은 잘 살려서 했는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 톤과 지금 초반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발성은 같은데 약간 창법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비율이 밑에서는 저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넣으려고 호흡을 더 썼는데, 약간 소리가 올라가자 예영님도 보라님하고 비슷하게 코의 공간을 일단 베이스로 쓰고 계세요. 근데 예영님은 보라님과 차이는 비음을 더 많이 쓰지는 않고 본인이 믹스 보이스로 들어갈 때부터 약간씩 비음을 조금씩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영님도 조금 빠르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믹스 보이스로 들어가는 구간이, 그렇지만 훨씬 더 중음부터 안정적이고 아마 높은 음으로 가도 비슷한 톤으로 안정적이게 어느 정도 음역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영님 톤을 들으면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가벼울 땐 가볍고 단단할 땐 단단하면서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비음이 그렇게 세게 들리진 않죠. 그리고 지금 사쿠라이 미호님은 비교적 낮은 파트들만 하고 있잖아요. 이 낮은 파트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하셨어요. 필요한 만큼 호흡도 섞고 있고 좋게 냈는데, 미호님은 지금 이 톤으로 믹스 보이스를 가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거기까지 아직 발성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미호님도 약간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요. 제가 요번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황승치아오님인데요. 본인이 노래하는 한 문장에서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엄청 많이 틀려요. 거기서 발성도 달라지고 이 창법도 달라지는데, 이게 제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한국어 발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언어를 할 때 본인이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혀와 턱, 이 구강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발성이 다 깨져서 노래를 자국어로 할 때는 잘하지만 외국어로 할 때 유독 못하게 되는 스타일들이 있다. 그게 문제없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게 뭔 차이가 있어, 그것도 실력이지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영향이 유독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황식치아님이 굉장히 잘 들리거든. 그 부분이 일단 들어볼게요. 여기서 봐봐.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인데 나나나나나나,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냈어요. 일반적인 한국의 아이돌 창법으로. 근데 나나나나나나나 이제 때마다에서, 마다가 시가와 마다에서 전혀 지금 창법이 깨지거든요. 달라지고 전혀 지금 호흡을 못 섞이고 성대에 힘을 눌러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요 방금 전 하이라이트 부분의 의 발음도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의랑 이 발음면은 딱 막혀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힘든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발음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높은 음에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어렵다는 게 다 의랑 이 발음이거든요. 이게 성대 구조상 소리를 밖으로 빼기가 어려운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타고난 성대 구조상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발음으로 자국어에서 고음을 많이 안 해봤으면은 이거는 바로 되기가 힘든데, 그래서 어려워했고, 지금 여기서도 시간이 흘러도 부분도 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도 부분만 지금 나나, 시간 부분은 적당히 공기를 섞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까진 되는데
도 부분에서 오 발음 할 때는 또 지금 성대 모양이 달라지고 발성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내기를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성대를 눌러서 지금 억지로 발음을 만들고 있으니까 애초에 발성과 창법을 할 여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한국어 발음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황생차오님이 지금 비교적 높은 음들을 소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할 때는 높은 음도 부르실 수 있고 저렇게 가볍게 흔히 말하는 한국의 아이돌 창법으로 아마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유독 노래에서 지금 업다운이 심한 게 약간 한국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태연님의 그대라는 시가 그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 OST였고 그 호텔 델루나의 남자 주인공이셨죠, 이 친구님이. 지금 최혜영님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최혜영님의 그 안정적인 믹스 보이스의 질로 봤을 때 지금 선두에 달려나가고 있는 정지훈님이나 안정민님과 경쟁을 할 만한 수준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코미데이션 미션에서 아직 지금 정지훈님 무대는 못 봤죠. 근데 안정민님이 막 두각을 드러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영님이 그 3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 기존에 봤던 소리의 색으로 봤을 때는 정준님이 여전히 제일 앞서있고 하지만 예영님도 한 번 더 본인의 노래 실력을 보여줄 기회는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번에 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좀 아쉬웠네. 저도 이 마스터분들의 의견에 동의해요. 너무 이쁜 척을 하긴 하는데 근데 허지원님은 참 아깝다. 기존 팀이 그렇게 많이 인기를 얻지 못해서 그런데 허지원님은 이번 이 걸스 플래닛 도전이 데뷔조에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고 데뷔조에 들어가지 않아도 허지원님은 좀 주목을 받아서 나중에 배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 기반이 될 것 같아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지원님이 너무 그 자연스럽네. 이 표정이나 액션들이 인위적이지 않고 뭔가 너무 좀 이쁘긴 한데 인위적이다, 너무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이쁜데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그 기존의 아이돌 경력을 했던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투표를 해서 들어가도 굉장히 뭐 핵심 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재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건 후양인 님이 기존에 좀 센 이미지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후양인 님이 원래 성격이 저런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소개 때 후양인 님이 굉장히 되게 그 러블리한 느낌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중반 7화 때 정도면 후양인 님이 굉장히 막 억지로 큐트하고 귀여운 척 하는 건 아니고 음악에서만큼은 좀 애절하거나 되게 슬픈 감정도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뭐 있지 마피아로 갔으니까 그럴 수가 없이 또 막 센 캐릭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아닝님이 계속 센 캐릭터만 보여줘서는 그 수리치님과의 약간 그 캐릭터 경쟁에 두각을 보이긴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무대를 볼게요. 영화처럼. 봐봐, 이때 푸야닝님 봐봐요. 얼마나 이뻐.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이쁜데 얼굴 표정까지. 착하면 안 되는 무대. 근데 마시로님이 안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연기에. Lie. 와, 허지원 얼굴 미쳤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이 3인 팀 중에 이 팀이 1위 하겠네요. 일단 멤버가 너무 좋고 그 멤버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 잘했어요. 마시로님은 원래 이런 케이팝에 어울리는 보컬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데뷔해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보컬을 가지고 있고 춤 실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제 밸런스를 잘 잡고 했고요. 유일한 이 지금 무대의 흠이라면은 마시로님이 역시 이런 약간 센 캐릭터에는 너무 귀여워서 잘 안 어울리고 약간 어색해하고 연기하는 느낌이 조금 났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단 허지원님이 역시 좋은 캐릭터다. 그리고 허지원님의 좀 재발견이지 않나. 허지원님이 보컬도 나쁘지가 않네요. 보컬도 전혀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는 서브 파트를 맡을 정도는 하실 수 있고, 허지연님은 역시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세요. 이렇게 약간 강한 연기를 할 때 어색하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돌 멤버로서의 캐릭터다. 저렇게 이쁜데 이제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것도 아이러니한데 이쁜 것이 오히려 주 장점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돌로서의 멤버로서 능력도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의 활동이 기대가 됐고, 이 무대는 어쨌든 후야닝님이 캐리했어요. 후야닝님이 지금 랩도 잘하고 춤도 잘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보컬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컬 실력만 가지면 그 정지훈님이나 뭐 안정민님 이 사람들하고 유일하게 대결할 수 있는 외국인 멤버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후야닝님은 다른 것도 다 잘하고 발음도 사실 크게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다 씹어먹고, 후야닝님이 다음 스테이지에 진출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조금 슬픈 느낌의 보컬 톤도 한번 보여주시면 본인 캐릭터 형성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3인 팀에서 이 팀이 1위를 할 것 같고 3인 팀 베네핏이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후야닝 님도 다음 스테이지 갈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도 당연하고. 굉장히 좋은 무대였습니다. BBS 내 사이로 변한 BBS 아 이거 미쳐. 왜 이렇게 귀엽냐 얘네들. 와 근데 이거 뭐 뭐야 유치원에서 하게 하는 것 같아. 갑자기 개인 연습을 한다고. 이거는 이렇게 편집도 량재원님이 계속 화장실 가는 거를 의도적으로 붙여서 량재원님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경험자 입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량재원님이 화장실 많이 가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데 생리현상을 참으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다른 분들이 화장실을 얼마나 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는 이렇게 편집해서 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량재원님 지금 욕먹이려고 붙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량재원님이 뭐 연습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를 주도적으로 보여주던가, 근데 그거를 화장실 많이 갔다고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양재원님은 지금 개인 연습을 하고 싶어하고 이채연님은 단체 연습을 하고 싶어하는데, 요게 요 팀 말고 이전에도 단체 연습을 해서 잘 된 팀이 있고 개인 연습을 해서 잘 된 팀들이 있었어요. 이전 연습 시간에도. 이게 프로듀스 시리즈에서도 항상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단체 연습을 해서 잘 된 팀은 그 보라님이 리더로 있었을 때 이 전 라운드에서 그 팀이 잘 됐는데, 그때는 보라님이 아이돌 경력이 있고 다른 외국인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연습으로 아예 자기의 파트의 안무 자체를 못 외우고 못 쫓아가는 멤버들을 구분 동작으로 알려주면서 단체 연습을 계속 끌고 갔단 말이에요. 보라님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단체 연습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채은님도 지금 자기 파트도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코토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재원님 지금 자기 안무도 다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계속 단체 연습으로 다른 사람들 속도대로 그 노래 틀어놓고 그 속도대로 맞추니까 자기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레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간을 좀 주면 혼자 본인이 편한 스타일과 편한 템포로 좀 외우고 나서 팀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채연님은 어쨌든 양재원님이 혼자 하면은 못 믿었고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내 눈에 앞에서 보여야 계속 어떤 그 조언도 하고 해결되는 모습을 봐야 안심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혼자 한국인 멤버로서 짐을 가지고 있고 탈락될까봐 되게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지서 맞추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입장이 달라요. 근데 여기선 보라님 같이 채은님이 량자오님한테 구분 동작으로 다 레슨을 해줄 수 없으면 량자오님한테 일단은 먼저 혼자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고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무대 수고하셨고,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뭐 되게 뛰어난 무대가 되진 못했죠. 냉정히 말하면 세 분 다
랩에 대해서 어떤 기본기가 없고, 그러니까 랩을 익숙하지 않은 티가 다 났어요. 뭐 이게 뭐 라인 플로우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애초에 지금 랩의 정확한 발음과 박자, 그러니까 리듬감이 좀 없으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무대가 됐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원곡 BBS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BBS가 워낙 좀 템포감이 있는 노래니까. 근데 원곡을 모른다 치고, 원곡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무대를 처음 그냥 봤어요. 음원을 딱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그냥 재밌게 됐긴 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무대. 되게 이 어린 친구들이고 그 분위기가 다 나와서 저는 그냥 즐겁게는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의외로 량자오님이 저 캐릭터가 있잖아요. 뭔가 천진난만한 좀 4차원적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 뭔가 디폴트 표정, 뭐 남 신경 전혀 안 쓰는 듯한 그 표정이 약간 어울리긴 했어요. 이 힙합이란 느낌과. 그래서 제대로 뭐 랩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서 막 하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채우님이 지금 발음도 잘 안 되고 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채우님은 본인도 힘든데 이제 좋은 팀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아서 긴장도 부담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채우님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긴장한 티가 역력히 나서 좀 혼자서 즐기지 못하지 않았나. 오히려 량차오님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코토네님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셔도 제일 잘한 걸 아실 거예요. 코토네님의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그냥 딱 얼굴을 보고 스타일링을 봤을 때는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먼저 오진 않거든요. 이쁘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섹시하고 멋있는 느낌도 있어요. 목소리 톤이나 디폴트한 표정이 약간 무뚝뚝하고 약간 차가운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랩도 제일 잘하시고 되게 약간 이 강한 느낌을 혼자 잘 내셨죠. 근데 이분이 이 전 무대나 특히 자기소개 때는 막 유치원 복장 같은 걸 하고 와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본인이 귀여운 행동을 할 때 하긴 하고 나서 되게 쑥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갯모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토네님이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就是整个舞台就是燃起来了，因为我是就有收获到。 이게 너무 좋아, 이 캐릭터. 아 귀여워. 아 량샤오 진짜 너무 좋아, 저 캐릭터.